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30초만 안내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16주년 세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 측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채널 특가 제품 몇 가지 받아왔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샤오신 패드 프로 GT, 레노버 리전 Y700 4세대, 에이수스의 고성능 공유기, 그리고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청소기부터 에디파이어 M60, 그리고 로지텍 G502X 게이밍 마우스까지 가성비 좋은 물건들 저희 이스모 채널 특가로 받아왔으니까 관심 있는 물건들 있으시면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구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수량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엔비디아의 GTC가 있었어요. 키노트가 있었는데 황 회장이 갑자기 DLSS5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번 달에 DLSS 4.5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 요거 공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DLSS5는 올해 말이나 돼야지 뭐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DLSS5를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얼마 전에 나왔던 레지던트 이브 레퀴엠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DLSS 오늘 키면은 얼굴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피부의 효과 처리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레온이 나오는데 레온도 그래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그와트 레가시인데 저 할머니 주름을 보세요. 주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DLSS5의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뉴럴 렌더링 기술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스타필드인데 요 여성분 얼굴이 거의 그냥 실사로 바뀝니다. 완전 다르죠. 요런 것도 이제 놀라운 부분이고 요 스타필드도 보시면은 야 무슨 헐리우드 배우 얼굴처럼 바뀌어요. 거의 환골탈태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왕 본 김에 요 영상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RTX 메가 지오메트리를 이용한 그걸로 새로 구성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요런 자연의 표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실사에 가까운 요런 느낌이고 뉴럴 렌더링 요런 기술 같은 것도 대단하고 요거는 이제 메가 지오메트리라고 하죠. 저런 용의 표현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법칙 관련된 이런 효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놀라운 건 이제 피직 관련 부분이에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요 용의 조각상에서 나오는 연기, 수증기 요게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은 약간 기업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기 역학, 유체 역학 약간 요런 거 기업에서 약간 시뮬레이션 하기 좋은 내용들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광고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나중으로 가면은 뭐 기업용 우리 그래픽카드 뭐 얼마나 발전했다 뭐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됐다 뭐 이런 거 자기 자화자찬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나오고 요렇게 로봇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마지막엔 요렇게 올라프가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으실 요 DLSS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요 DLSS5는 요번 GTC 2026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발표였고 성능이 놀라울 정도다. 참고로 이렇게 DLSS ON, DLSS OFF 요거 차이를 보면은 극명하죠. 참고로 방금 보셨던 DLSS 5 관련 영상은 블랙웰 GPU로 구현이 된 거라고 해요. 듀얼 RTX 5090을 이용해서 구현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스펙이 너무 빡센 거 아닌가요? 5090도 힘든데 듀얼 5090이요? 하지만 우리는 단일 RTX 50 GPU가 탑재된 시스템에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DLSS5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 레지던트 이블 레퀴엠, 호그와트 레거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 기타 등등 요런 게임들이 있다고 하고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DLSS5는 게임의 각 프레임을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명이랑 재질을 실시간으로 장면에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각 프레임을 분석해가지고 캐릭터, 머리카락, 옷감, 반투명 피부와 같은 복잡한 장면 요런 거를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요 스타필드도 보시겠지만 요게 꺼져 있는 화면, 요게 킨 화면 그냥 얼굴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같은 얼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요거는 요 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얼굴이 달라졌어요. DLSS5 ON, DLSS5 OFF 이건 약간 뭔가 게임 같죠. 그냥 게임 그래픽 같은데 요거는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은 얼굴이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요 DLSS5 언제 공개되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아니라고 합니다. DLSS5는 2026년 가을에 출시될 거라고 해요. 아니 올해 출시된다고요? 그렇게 빨리? 연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빨리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유튜브 가시면은 실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꽤 중요한 뉴스인데 PSSR2가 오늘 공개됐다고 하죠. 출시와 동시에 12개의 게임을 지원할 거라고 합니다. 전작이었던 PSSR1보다 훨씬 개선돼가지고 PS5 프로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할 정도라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요새 이제 PC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새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PSSR2 어떤 게임에 적용되냐?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 사일런트 힐 F, 몬스터 헌터 와일즈,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크림슨 데저트,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참고로 요 크림슨 데저트 요번 주에 발매입니다. 저도 예약했어요. 나오면은 게임 영상이나 한번 올려볼까? 그리고 몇 주 안에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랑 사이버펑크 2077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사이버펑크가 대단하긴 해. 뭐 신기술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항상 적용돼. 사이버펑크 개발자는 일이 끝나질 않겠어. 계속 업데이트해 그냥. 그리고 요 PSSR2 성능을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디지털 파운드리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디지털 파운드리 담당자가 말하기를 PSSR1에 비해서 엄청난 개선이 되었다. 너무 큰 개선이라서 PS5 프로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요 PSSR2가 좋다고 해도 최고급 PC 시스템의 업스케일 기능, 방금 보셨던 것 같은 DLSS 4.5, DLSS 5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콘솔 환경에서 정말 훌륭한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붉은 사막, 크림슨 데저트에도 PSSR2가 적용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뉴스입니다. 뜬금없이 애플에서 에어팟 맥스 2가 갱신이 됐어요.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요 에어팟 맥스 2도 기다리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타이밍에 에어팟 맥스 사기 좀 그런데 다음 제품 나올 것 같은데 이러셨던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되겠죠. 가격은 좀 올랐어요. 849,000원이라고 합니다. 전작은 아마 7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 올랐죠. 주문은 3월 25일부터 받고요. 출시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냐면은 전작 대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1.5배 강력해졌다고 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번역, 적응형 오디오, 대화 인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실시간 번역은 다들 아시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준다. 대화 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볼륨이 내려간다고 해요. 이런 기능들도 가끔 다른 제품들에 있죠. 내 목소리를 인식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기능. 그리고 디자인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뭐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조금 변경됐으면 했는데 이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요런 게 삼성이랑 다른 점이죠. 삼성은 매번 디자인을 갈아치우는데 애플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바꿔줬으면 하는데 살짝 아쉽긴 합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오렌지 이렇게 5가지 색상이 있다고 하고요. 요런 세부 디자인들은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작 에어팟 맥스는 H1 칩이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H2 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청취 경험을 줄 거라고 해요. 요런 건 이제 들어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H2 칩에 맞춰 완전히 다시 설계된 적응형 EQ 기술. 그러니까 자기의 귀 모양과 착용 방법에 따라서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음악을 들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1.5배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는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뭐 이거 설명만 봐서는 잘 체감이 되진 않죠. 그래서 전작이었던 에어팟 맥스 1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H1에서 H2 칩으로 올라갔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강력해졌고 적응형 오디오가 들어갔고 대화 인지 기능이 추가가 됐고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들어갔고요. 재생 시간은 20시간으로 똑같네요. 요거는 살짝 아쉽죠. 그리고 나머지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한번 직접 들어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에어팟 맥스 1 전작이 2020년에 나왔어요. 2020년. 요 제품이 벌써 거의 5년 넘었어요. 5년. 근데 디자인이 거의 바뀌지 않고 2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신제품 사실 분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지 좀 티를 낼 텐데 너무 똑같으니까. 어쨌거나 성능은 훨씬 좋아졌다고 하니까 새로 에어팟 맥스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MSI는 엔비디아가 시장 수요보다 약 20% 적은 GPU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컴퓨터 시장이 10%에서 20% 정도 하락할 수 있고 게이밍 PC 가격은 거의 한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부족, SSD 가격 상승, 그리고 그래픽카드까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MSI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올해는 회사 설립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다. 업계는 심각한 메모리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PC 시장이 상당히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죠. 굉장히 심각한 수치다. 그래서 현재 국내 메모리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4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4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슬쩍 빠졌거든요. 28만원까지 빠졌다가 요즘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슬쩍 이제 32만원대 노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품 의견 2028년도까지 존버한다.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SSD 가격도 거의 2.5배 이 정도 올랐어요. 20만원 하던 게 50만원 요런 상황이다. 엔비디아 니네가 AI 한다고 그래픽카드랑 낸드 메모리 다 여기다가 때려 박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미래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죠. 아까 발표에서 젠슨왕 CPU가 뭐 HBM4 탑재된 뭐 루빈 GPU 가지고 막 자랑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막 직접 실물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이거를 막 실제로 들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막 보여주십니다. 어때요? 쩔죠? 이러면서 막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저 발표 덕분인지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넨 좋겠다. 어쨌든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엔비디아 DLSS5 발표 요거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스모 채널 특가 코드로 판매 중인 물건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